네, 표창원의 뉴스 사이킥 오늘 하루 여러분과 또 함께하게 된 아나운서 허유루입니다. 오늘 인터뷰에서는 제3지대로 가보려고 합니다. 최근 새로운 물결이라는 이름으로 창당을 선언하고 대권 행보를 이어가고 계시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신당의 이름이 새로운 물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김동연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대선 주자 김동연의 새로움 뭐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짧게요. 네. 예. 법이 아니라 밥을 만든다. 그리고 땅이 아니라 땀을 존중한다. 그리고 어떤 의혹도 없이 깨끗하다. 세 가지로 얘기하면 어떨까요? 예. 법이 아니라 밥을 만든다. 그렇군요. 이때 밥은 뭐 경제 또는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들, 교육 또 사회 문제들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땅이 아니라 땀을 존중한다. 네. 그리고 어떤 의혹도 없이 깨끗하다. 예. 어떨까요? 일단 지금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눈 인터뷰는 유튜브 생중계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궁금하신 분들은 표창원의 뉴스 사이킥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여러분의 질문 또 의견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김동연 후보는 많은 분들이 기억하기로 어떻게 보면 이제 나라 살림과 경제의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어쨌든 뭐 여당과 야당의 제일 야당 후보인 윤석열 또 이재명 후보에게 정말 재정을 일도 모른다 이런 강한 비판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예. 전문가로서 좀 답답하셨나요? 답답하고 안타깝고 또 속상하죠. 저는 예산실장을 하면서 대한민국 예산 전체에 대한 편성과 집행을 책임졌었고요. 예. 그 후에 부총리까지 하면서 경제 전반 또 그중에서 나라 살림을 책임졌던 사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후보들이 문별하게 재정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모두 틀린 얘기 내지는 과장 또는 사실이 아닌 얘기들 실현이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포퓰리즘 쪽으로 흐르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아니 그 재정 공약 중에서 맞는 얘기가 하나도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뭐 하나도 최근에 나온 얘기들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요? 재난지원금 또 주자든지 또는 취임 후 100일 내에 또 50조 쓰겠다든지 최근에 나온 얘기들은 뭐 자영업자 이제 보상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재정을 하는 사람으로 보면은 모두가 다 어불성설이죠. 그래요? 그 얘기를 조금 더 깊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이제 민주당에서는 전국민 재원 재난지원금을 세금 납부 유예, 그러니까 조금 소득 수준이 높은 분들은 다 일단 주고 세금으로 다시 걷어들이면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세금 납부 유예는 금년에 받을 세금을 내년에 2월에서 그 돈으로 내년 세입 예산을 잡아서 세출 예산을 짜겠다 이런 뜻으로 들려요. 예. 이거는 꼼수입니다. 그래요? 네, 정부가 그런 꼼수를 펼 수는 없죠. 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도 있고 세금 납부 유예는 이런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우리 자영업자들이 세금 내기 어려우시니까 금년에 내지 말고 내년에 내주세요 하는 건데 이거는 목적이 그게 아니라 내년도 세입 잡아가지고 그걸로 그 재난지원금 주겠다고 하는 이유로 세금 납부 유예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국세징수법에도 어긋나고 또 정부가 정정당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아니고 또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 정도 규모는.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은 아까 지금 또 후보자 본인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취임 100일 안에 50조 원을 투입을 해서 자영업자들의 손실 보상하겠다. 이 공약은 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거는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50조 정도의 규모의 돈을 내년에 쓰려면은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에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금년 국회 다 결정이 돼서 정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집권하면 추경 편성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기정된 예산 내에서 전용이나 이용을 하겠다고 하면은 적은 규모밖에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은 추경입니다. 그러면은 3월이든 5월이든 당선된 후보자가 또는 취임하자마자 하게 된 그때는 초과 세수가 예측이 안 될 때예요. 그렇다면은 추경의 재원은 국채 발행입니다. 그러면 50조를 국채를 발행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50조면은 대한민국 예산의 한 9%입니다. 그렇네요. 그 정도 규모의 국채를 발행을 해서 3월 또는 5월에 추경을 하겠다는 얘기는 대한민국 재정 역사 한 번도 없었던 일이고요. 그 정도 규모의 추경도 없었고요.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돈이 있다면 어디에 쓸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 정도의 돈을 거기다 쓴다는 얘기는 다른 사업에 쓸 기회를 다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국가 경영을 하면서 어디에 이 돈을 쓰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지요. 물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에 대한 두터운 보호는 필요합니다. 그거는 금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잘 만드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만 대통령 취임에 50조를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적에는 현실성이 없는 포퓰리즘 또는 표를 얻기 위한 선거 전략 뭐 이렇게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보도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OECD 국가들 가운데 가계 부채는 빠르게 올라가는 데 비해서 국가 부채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올라간다. 네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나라가 좀 더 돈을 풀어서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걸 좀 막아줘야 되지 않겠냐. 지금 그 대한민국 재정 건전성으로 봐서는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제가 부총리 그만둘 적에 국가 채무 비율이 36%를 못 넘었어요. 그거를 제가 이 임기 말까지 40% 이내로 막으려고 국가재정 운영 계획도 세웠고요. 그런데 이미 지금 51%가 넘었습니다. 그렇죠. 50%가 넘었죠. 그러니까 5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퇴임할 때에 국가 채무 비율보다 50% 정도 순증을 했어요. 문제는 지금의 재정 건전성 문제가 이 부채 비율이 빠르게 늘어나는 속도입니다. 그 속도는 지금 세계에서 선진국 중 1등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우려되는 바이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과 그 부채 규모 늘어나는 것의 속도 이 문제를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좀 김동연 후보가 갖고 계시는 좀 보관을 듣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일단 코로나를 2년 동안 겪으면서 사실 자영업자라든지 노동자 뭐 사실상 전 국민이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이렇게 그 민주당이 지금 하고자 하는 뭐 국민에게 25만 원, 30만 원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고 50조 원 추경은 현실성이 없고 그렇다면 어떻게 좀 이 운용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우선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것입니다. 집권을 하게 되면은 우선 경제와 시장의 역동성을 살리겠습니다. 이런 자영업자들에게 이런 지원을 두텁게 해주는 건 저도 찬성을 합니다만 더 좋은 것은 경제 역동을 살려서 경제가 돌아가게 하고 수요가 늘어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 자영업자들 그 뭐라고 할까요? 매상도 올라가고 그렇죠. 경제가 돌아가는 그런 정책을 펼 것이고요. 그러면서 시장과 또 우리 스타트업 등을 통한 생태계 조성을 통해서 우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물론 이와 같은 분들에 대한 두텁고 촘촘한 그 지원도 아주 마이크로하게 짜임새게 해야 되는 것이 같이 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 가장 걱정되는 게 당장 폐업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자영업자들께는 지금 하신 얘기가 너무 먼 미래의 예쁜 얘기처럼 들리진 않을까요? 아니요. 그런 분들에게도 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지원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 건 아니군요. 그건 해야 되죠. 그렇지만 다만 그것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이런 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정도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타겟팅해서 두텁고 촘촘하게 거기엔 정부 재원을 써야 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보편적 지원보다는 선별 지원 쪽에 좀 더 훨씬 더 무게감을 지금 갖고 계시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그 아주 타겟을 한 그분들은 왜냐하면 우리 경제의 중추고 중산층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경제의 회복 탄력성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꼼꼼하고 촘촘하고 2008년도 국제금융 위기 때의 세 가지 원칙으로 그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신속하고 과감하고 충분하게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자 이제 다른 후보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살짝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제 슬로건 표절했다는 의혹 계속 지금 제기해 오셨어요. 김동연 후보께서 이제 내세우신 게 기득권 공화국을 기회의 공화국으로.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께서 기득권의 나라에서 기회의 나라로. 문제 제기를 하셨을 때 어떤 답 들으셨습니까? 아무 답도 아직 못 들었습니다. 아직 아무 얘기가 없던가요? 기득권의 나라와 기회의 나라도 제가 한 얘기고요. 제가 부총리 그만두고 한 3년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대한민국의 진짜 문제가 뭘까를 가지고 깊은 고민을 했고 그 고민을 푸는 그 키워드가 뭘까 해서 제가 생각한 게 기회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기득권 공화국인데 이 기득권을 깨서 대한민국에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만든 고심 끝에 나온 얘기고 이 속에는 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슬로건은 뭐 표절할 수 있어도 철학은 표절을 못 하겠죠.
그래요. 그렇다면은 나머지 두 후보와 이제 차별점에 대해서 처음에 제가 여쭤봤을 때 법 대신 밥 그리고 네. 땅 대신 땀 얘기를 네. 하셨는데 그다음에 비위 없는 깨끗함. 비위 없는 네, 깨끗함까지. 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제3지대에서 물론 이제 이번 지금 부동층 뭐 유동층이라고 어떤 분들은 또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예. 워낙 지금 많은 분포를 갖고 있다 보니까 여지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많은 인지도를 갖고 계시진 현실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저는 스타트업입니다. 정치 스타트업을 시작했다고 했고 이제 시작한 지 2, 3개월 됐습니다. 네. 당연히 인지도 면에서 거대 양당의 후보들에 미치지 못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이제 본격화되면서 아직 4달 정도 남았는데 그렇죠. 되면서 이제 거대 양당 후보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철학 비전, 컨텐츠를 가지고 나오게 되면은 분명한 차별화가 될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전부 과거 얘기, 나무 흠집 내기, 네거티브 얘기, 비리 얘기 이런 얘기로 판을 쳤거든요. 예. 대한민국 국민이 앞으로 4개월 동안 향후 5년 동안 대한민국이 이끌어나갈 지도자는 그런 그 주제에 함몰돼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비전과 어떤 정책 컨텐츠로 어떻게 나라를 바꾸겠다고 하는 그걸 볼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앞으로 기회가 올 것이라고 보고 그런 면에서 제가 가장 잘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쨌든 상대적으로 상대 후보의 지금 조금 취약한 부분이 김동연 후보께서 좀 공략해 보실 지점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2030 표심이 이 거대 두 후보의 좀 약점이라고 흔히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쪽 좀 젊은 층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에게 어떻게 좀 어필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청년 세대의 그 시대 정신 내지는 화두는 격차 문제입니다. 격차 문제. 예, 그런데 격차가 이 소득 격차, 자산 격차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격차는 그 미래 격차 그리고 기회 격차입니다. 예. 어느 시대건 청년들은 돈도 없고 집도 없습니다. 미래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죠. 예. 그런데 우리 청년들에게 이제 그런 미래에 대한 기회, 미래에 대한 격차, 네. 또 기회의 격차. 어떤 사람들은 기회를 한없이 향유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기회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와 기회 격차를 해소하는 쪽에 저는 역점을 두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맞는 공약도 만들고 또 우리 청년들에게 잘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청년들 마음을 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소득이 네. 근로소득, 그러니까 노동소득을 훨씬 뛰어넘은 지 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뭐 네네. 그렇다 보니까 자산소득, 그 피케티 지수라고 흔히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게 지금 많이 역전이 돼버린 상황인데 이것에 대한 좀 극복 방안도 좀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자산소득이 그 임금소득이나 노동소득을 뛰어넘은 것이 이 양극화 내지는 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피케티도 얘기를 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예. 그 맞는 말씀이고 지금 우리 사회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그 양극화와 이 격차 과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렇죠.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세 가지의 금기 깨기 얘기를 하면서 예. 그 중에 하나가 세습 경제 깨기입니다. 세습. 예, 그래서 수저 색깔로 인해서 인생이 결정되지 않게끔 하는 나라가 되게끔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철밥통 깨기 1호 공약으로 공무원 기득권 얘기를 했었고요. 그 얘기 하셨죠. 네, 그리고 우리 사회에 기득권 카르텔을 깨기 위한 그 동종교배 또는 끼리끼리 문화를 깨야 됩니다. 네. 대장동 사건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고른 기회가 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 예. 우선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개혁 문제 그리고 부동산 거품 해소 문제 예. 이런 것들을 같이 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이제 공정하고 또 고른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려고 하는 정책들을 지금 쭉 준비해 놨는데 네. 곧 이제 3호 공약, 4호 공약 발표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공약들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네.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시간이 한 2, 3분 정도 있으니까 네. 이거 여쭤보고 갈 수 있겠네요. 네네. 최근 이 균형 발전 공약을 통해서 5개 서울을 만들겠다 이런 발표를 또 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문제 중에 하나가 수도권 올인 구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많은 지역균형 발전, 국가균형 발전 얘기가 나왔지만 이제까지의 역점은
행정 기능의 이전, 예. 공공기관의 이전에 국한돼 있었어요. 네. 이렇게 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제가 어제 공약 발표를 하면서 국가균형 발전 계획을 발표했고 5개의 소를 만드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것은 공공기관이나 행정 기능 이전뿐만 아니라 경제, 일자리, 산업, 교육, 의료 네. 그리고 문화가 다 같이 어우러지는 복합적인 의미에서 국가균형 발전 얘기를 했고 5개의 서울은 초광역권을 예. 수도권 또 부울경 네. 또 대구 경북 광주 전남북 예. 또 대전과 충청 하는 식으로 해서 그 안에서 일자리와 경제가 돌아가게 하고 일자리 만들어지게 하고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인재를 많이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고 예. 거기서 소화가 되게 하고 그러면서 의료와 문화까지 아우러지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어디에서 태어나도 차별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그런 뜻을 어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끝으로 사실 이제 여야 진영 대결이 워낙 이번 선거에는 좀 강할 거라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틈을 비집고 그렇습니다. 들어가셔야 네. 되는 제3지대 입지와 공간이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네. 공간이 언제쯤 열릴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강고한 양당 구조가 오랫동안 됐습니다. 이 구도로 대한민국의 구조의 문제 해결 못할 겁니다. 네. 지금의 거대 양당 후보 중에서 누가 선거에서 혹시 이겨도 대한민국의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 구조를 깨야 됩니다. 네.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구조에 대해서 느끼는 염증과 혐오 그리고 또 거기서 나온 양당 후보들이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비리 의혹이라든지 품성과 인격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또는 비정학 컨텐츠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보시면은 빠른 시간 내에 제3의 길에 대한 문이 더 열릴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새로운 물결의 김동연 후보 오늘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